먼저 그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한 포지티브 심사 및 일괄 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이제 특허법 올해 안에 이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분할 출원 기회 확대하는 부분하고 공지의 주장 역시 그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허법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보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저희 이제 심사관들 이제 가장 큰 변화된 점이 이제 포지티브 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 작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통지서 작성하고 출원인에게 또는 혹시 대리인에게 통지해드린 통지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거절 이유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통지를 해드렸는데, 저희 작년 하반기부터 좀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 출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거절 이유 통지서 하단에다가 또는 그 보정 시 참고할 사항을 쓸 수 있는 칸에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책적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 보니까 피부에 아직 확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은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그 심사관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프로세스도 개선을 하고 지금 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출원에서 이제 등록까지 모든 심사 단계에서 가급적 출원인 입장에서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저희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절 이유 통지서부터 출원인 입장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 보정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보는 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달부터는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무등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IPC라고 특허 이제 그 기술 분야별로 해서 어려운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 우선 심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 심사 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릴 때 이 건은 예비심사,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 대상 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사 착수하기 전에 출원인의 그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먼저 면담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면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서면으로만 기술 내용을 파악하던 심사관들이 출원인 또는 개발자로부터 직접 그 기술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심사관은 의견 제출 통지서 상에 서면으로만 보내주던 거절 이유를 직접 출원인에게 구두로서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 면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인 보정 방향에까지 특허 받을 수 있다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정 방향에까지 심사관으로부터 이렇게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 예비심사 제도는 지금 극히 일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상을 범위로 하고 있는데, 전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심사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까지 저희가 모든 것이 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확대 시행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보정 방향
제시 그 사례입니다만, 거절 이후 통지지로서 봤을 때 대리인의 도움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들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개인 출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이제 전화라든가 유선상 면담 또는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 출원인들이 심사관과 직접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 출원 대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심사관과 접촉해서 면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적으로 미리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정을 하면은 거절 이유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통지할 때 통지서 상에다가 미리 그것을 기재해서 보내주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일괄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허 심사 따로, 상표 심사 따로, 디자인 심사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도 각자 틀리고요. 특허가 이제 제일 늦고, 이제 상표 디자인이 좀 빠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제품 출시 시기하고, 그러니까 시장에다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하고 내가 권리를 획득하는 시간, 특허라든가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시기를 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권리도 다 확보를 하고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 경영 관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금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발표는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고 출원서를 이제 받고 있는 건 올해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허, 상표, 시용신안 포함해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일괄 심사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희망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권리와 이때쯤에는 내가 지금 연구 개발한 것이 시제품이 아니고 양산화돼가지고 시장에 내보내가지고 할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때 맞추고가지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제 특허심사 제도과에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자가 담당하는 심사관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뭐 5건이고 상표가 있고 이러면은 담당하는 심사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출원인 또는 개발자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사관한테 또 심사관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일괄로 심사를 해줄 만한 그 대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기술 설명회에서 일괄 심사 대상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관들이 전부 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당겨가지고 우선 심사로 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우선 심사 신청을 저희가 해달라고 출원인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에 비해서 심사 시기를 굉장히 땡겨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괄 심사 신청한 분에게 이 건은 우선 심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신청을 해서 같이 일괄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매니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할 출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제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절되거나 이럴 경우에, 계속 중일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등록되고 난 이후에는 분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에서부터 이렇게 요청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등록 이후에도 대부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 유저 그룹으로부터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출원 당시에는 굳이 청구공에다가 작성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그 시장의 그 상황이라든가 또는 표준화 회의 동향 등에 따라 가지고 등록 결정하고 나서 등록 결정할 때쯤 돼 가지고 클레임에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요청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등록 결정에서부터 설정 등록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하단에 있는 공지의 주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출원 시에 공지의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출원을 해야 됩니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를 추후 보완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출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출원인들의 권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자로 8페이지부터는 지금 슬라이드에는 제가 뺐습니다만 책자로 8페이지부터 9페이지, 10페이지, 11, 1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아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할 정도로 그렇게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법이 90년도 특허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 개정으로 계속 제도를 이제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도 이제 국제적인 그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저들이 좀 통일화시켜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정을 좀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도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픽을 가지고 변리사회라든가 기업체, 지재권 담당자들로부터 의견 받는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변리사회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런 논의를 성숙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가급적이면 이제 출원인들 특허를 고품질의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무효율이 그러니까 특허 권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효 심판에 의해 가지고 무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 침해를 당해도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이제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부분 특허권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고 특허 이제 심사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을 해서 이제 특허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로 이제 6월, 7월, 8월 되면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국민 공개를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단계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난 4월달 국회 통과된 개정특허법 내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기범을 반영을 통한 국제조합. 핵심은 저게 되겠죠. 이제 영어로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특허 출원서를 국어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은 아직
이제 중국은 이제 자국어만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어로도 이제 출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은 이제 풀게 됐습니다. 영어로 대해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 이제 출원하고 나서 이제 1년 2개월 될 때까지 국어로 된 번역문을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 이제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 영어로 출원하게 되면은 대신에 이제 우리는 심사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서 제가 설문을 해보면 영어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또 이걸 출원을 하기 위해서 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러느라고 약 3개월 이상 또 시간이 더 소모가 된다. 그런 것 등등 해서 출원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일단 출원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추후 번역문을 이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뚫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영어 출원에 대해서 저희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다 개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어로 출원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출원을 하는 PCT 같은 경우 영어 출원, 그 다음에 203조에서 번역문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이제 보정의 기준을 원문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원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확대된 선언 지위를 이제 국어 번역문하고 영어 원출원서하고 공통된 부분에 하고 있던 것을 이제 그냥 원출원서 그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영어 출원을 까지 이제 받아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로 보시면 22페이지. 나머지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부분입니다. 이제 특허 청구범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청구범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한 설명, 발명의 설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어를 국제규범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없던 것을 이제 마련을 하였고요. 특허료, 마지막 밑에 부분, 특허료 미납에 대한 특허권 회복, 기존에는 이제 특허료 납부 기간이 완료가 되면 6개월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면서 2배의 특허료를 내야 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3개월간 또 한 3배의 등록료를 납부하면은 이제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거든요. 그걸 이제 2배로 통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시 중인 발명에 대해서만 해줬는데 그런 요건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 정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시에 나와 있던 내용을 법으로 올려가지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법으로 올렸습니다. 새로운 사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정정심판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정정의 무효심판 중에 정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번역문 제출 기간, 그 PCT 번역문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7개월 됐을 때 이제 국내 기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그 시기가 딱 도래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번역문 제출을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규정들은 뭐 참고로 하시고요. 조만간 이제 이달 법이 공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